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? 박 선생님.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. 방학이라서 금방 지나가시는 건 아니에요?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그렇죠. 예. 특히 이제 방학이니까 또 그 여러 가지 교사로서 또 준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하고도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죠. 시간이지. 이렇게 학기 중에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쏟아붓는다는 느낌이라면 방학에는 이렇게 충전하는 느낌.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간적으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이라든지 네. 아니면 이렇게 좀 마음도 네. 충분히 충전하는 시간이 네. 필요하고 그래야지 또 계약이 되면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아이들은 또 자녀들은 또 박 선생님이 조금 여유 있게 쉬니까 또 자녀들도 충전이 좀 되겠죠.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시간이 되죠. 네. 네. 아무튼 지난주 저희들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출연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주위로부터 호응이 부모가 어떤 자세를 좀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생각하고 실천하는 좀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은 이전 유튜브에서 예고된 대로 가족 회의 또 박 선생님도 그 가족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이야기하면 좀 더 한 번 더 가족 회의를 하게 된 이제 계기에 대해서 박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족 회의가 저도 뭐 이렇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지난번에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거든요.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족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지?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때 막내가 이제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이들 서로가 이제 지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둥이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동생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지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그 형아들한테 그렇게 많이 제지해보거나 그랬던 적이 없는데 계속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말하면서도 스트레스,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또 스트레스 모두가 이제 불편한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. 제가 아니라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우리 앉아서 모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4명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애들이 좋아했던 기억. 저도 이거 괜찮다라고 그 순간 이제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.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. 네. 어차피 그 회의라고 하는 게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가족 회의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회의와 이제 도덕성이 발달하는데 가족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까 그 부모로서 새로운 이제 환경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족 회의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박 선생은 생각하기에 부모를 만약에 조금 유형화시킨다면 좀 어떻게 좀 유형화시킬 수 있을까요? 가족 회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제 유형 아이들의 좀 민주적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주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은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.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을 지향하지만 그 속에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늘 자기 전에 이제 죄책감. 내가 또 이랬네. 이거 하지 말아야 돼. 뭐 생각했는데 왜 또 이러고 있었지. 뭐 이렇게. 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부모를 유형화시키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형화시키면 3가지 정도로 유형화시키거든요.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
민주적인 부모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제 독재적이면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.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방임형. 네가 좀 알아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답을 갖고 있죠. 박 선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형의 부모가 제일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답을 갖고 있으면 나는 독재적이고 방임적이면 내가 제대로 뭔가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런데 늘 상황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민주적인 부모, 독재적인 부모, 또 뭐 독재적인 부모는 다른 형태로 이제 강압적인 부모겠죠. 그리고 이제 방임적인 부모 그렇게 나누지만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근데 현실은 이제 그것이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저녁에 잘 때 아이들을 양육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제대로 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고 아이들 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족회의라고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내가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? 아이들이. 그렇죠. 나의 자녀들이. 그런데 가끔씩은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. 그 나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민주적인 부모가 아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면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식적으로. 그렇죠. 가식적이거나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죠. 또 지나치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녀들의 자율성, 주도성을 키우면서 좀 더 민주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회의가 필요하다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실은 지금까지 그 박 선생은 가족회의를 주로 어떤 경우에서 했죠? 또 하고 있나요?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었고, 일단 아까 전에도 시행착오를 말씀드렸지만, 이제 지나면서, 처음 대부분 이제 뭔가 불편한 점이 보였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고,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원할 때 안 하고 있다가, 네. 아이들이 엄마 이거 안 해? 이럴 때 그럼 한번 해보자. 그렇게 이제 하고 음. 있습니다, 지금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. 아이들이 원할 때 가족회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뭔가 뭔가 정해서 하는 게 좋냐 네. 뭐 이런 거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원할 때 하느냐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복잡하죠. 네.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는 뭐 혈연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꼭 혈연만 아니고 의지와 뜻을 갖춰도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. 이제 그렇게 넓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 가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처음 우리가 가족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누구죠? 가족하면? 부모님. 그렇죠. 아빠, 엄마. 그래서 이제 아빠와 엄마가 중심이 되는 가족회의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영화를 하나, 포스터를 하나 들고 왔는데, 그 철원기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. 다큐멘터리 형식을 띈 영화죠. 거기에 보면 그 포스터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제일 앞에 있고, 그다음 엄마가 따라가고, 자녀들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이제 예측이 되죠. 가족회의 할 때 아빠가 중심이 되고, 엄마는 거기에 그렇죠. 맞아. 그리고 아빠 이야기가 중요하지 하고 자녀들은 뚝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보는. 근데 그것이 가족 회의이기도 하고 가족인 형태죠.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예로 한번 들고 온 게 이제 몽실언니 책이에요. 그게 보면 이제 파나 그림이 있잖아요. 아마 학교에서 그 책을 읽어줬을 수도 있는데 언니가 있고 동생을 업어주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가족회의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들이 언니처럼 그래 너희들 말해봐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.
근데 세 번째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왔는 이제 가족의 개념은 벼를 이제 제가 들고 왔거든요. 벼는 보면 이제 벼 알들이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죠. 그런데 벼 알들이 모이는데 벼인 거예요. 근데 각자잖아요. 네. 네, 각자인데 벼인 거예요. 그죠? 이제 우리가 각자 사는데 병.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족도 있고 또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을 늘 공감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뭐 또 세 번째는 각자인데 아이들도 어리지만 각자지만 또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이제 가족을 생각할 수 있다면 박 선생은 좀 어떤 가족의 형태가 좀 민주적인 가족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요? 알라리. 맞죠? 네. 뭐 세 개 다 될 수가 가능성은 있죠. 네. 다 있지만 어떤 변화의 과정은 있을 거라고 네.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각자이지만 또 서로의 의미를 이렇게 모아가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가족 회의 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가족들이 모인 거죠. 박 선생에도 아이들 3명과 두 부부가 이제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는데 아마 가족 회의를 하면 의견을 주고받는 거 생각하잖아요. 네, 그죠?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면 아이들이 뭐 손을 들거나 나는 이래요.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학교에서 배우는 네. 게 절차가 그렇죠. 우리한테 너무 이제 네. 어렸을 때부터 그 네. 절차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거죠. 형식화되는. 네, 형식화된 절차를 주로 박 선생은 어떻게 하나요? 제일 먼저 누가 이야기를 하나요? 저희는 일단 최근 거를 얘기하면 네.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주제를 던질 때도 있고 안 던질 때도 네, 있는데 애들이 내가 먼저 얘기할래 해서 애기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네. 그다음 생각 안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할 때도 있고 네. 애기 아빠는 이제 거의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네.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나는 대로 네. 저는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하여튼 가족 회의의 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네. 생각이 나는 사람 또 내지는 그 표현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된 거죠. 근데 그런 과정은 쉽게 되진 않았죠. 네, 저희 처음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애들도 가족 회의라는 걸 처음 해보고 방법을 전혀 새로운 이제 대화 방식이니까 먼저 저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네.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의견을 얘기하거나 또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처음에는. 네, 그렇죠.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의라고 하는 게 이제 있으니까 네.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. 네. 그러면 이제 안건이 있어야 된다. 그렇죠. 고정관념. 그러면 회의록은 있나요? 이렇게 늘 이렇게 네. 이렇게 적지요. 네. 적고 이렇게 기록하는 네. 스케치북 한 장 뜯어가지고. 네, 그렇죠. 예. 회의록을 하면 응. 그 다음에 그 가족 회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? 그 전에 거에 대해서 언급 별로 안 해요. 학교에서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? 하지요. 그쵸. 반성을 하고, 네. 네. 뭐 잘 지킨 네. 것, 네. 뭐 지킨 거, 예. 그 다음에 지키면서 또 어떻게 느꼈던 된 거. 점. 네. 네. 그러니까 변화된 보통은 그런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작성되면 회의록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그렇죠. 됐는지 확인하고 네네네. 선생님도 확인하고 아이들도 혹시 내 말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번 회의할 때는 또 그 회의록을 들고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.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요거 혹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있나라고 하는 거죠. 보통은 이제 형식적인 거죠. 네. 가족 회의도 그것이 조금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을 때 안건, 네.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기록, 네.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해서 확인. 네. 네네. 그리고 특히 그것이 필요하죠. 네. 아이들 같은 경우 그거는 나를 존중해 주는 거니까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 한번 짚어주는 거죠. 너무 좋은 의견이었다. 이런 생각을 가졌다니 좋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도 뭐 나름의 지장을 찍든지 찍고 내가 한 행동이 책임을 지는 행동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은 뭐 집에 잘 보이는 어느 공간에 붙여놓으면 좋죠. 네, 붙여놓고. 그렇죠. 그렇죠.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은 다음 회의 때는 그걸 기록한 거를 읽어주는 거죠. 지금 아이들 2명은 이제 글을 잘 읽지 잘 못하죠. 있습니다. 아이고야. 그렇죠. 감사하게도. 그러면 이제 네. 본인들이 읽게 하면 좋죠. 그렇죠. 음. 읽고 그리고 부모들은 경청해주고 그러면 한 사람이 읽었으면 또 한 사람은
쌍둥이니까 네. 보완해줘야 될 게 있죠. 번갈아서. 음. 그러니까 보완해줘야 될 거를 서로 이야기해주는 걸로 해서 둘이가 서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회의로 넘어가는 거.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얼굴이 찡긋하고 그 과정을 이제 놓쳤던 네.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그렇구나.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네.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 행동에 대해서 네. 이제 오늘 이거 지켰으면 이렇게 맨날 적었었거든요. 네. 나는 오늘 이거 했어 안 했어 했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던 게 생각이 아, 나서 그렇죠. 예. 이게 쉽지가 않죠. 음.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또 다음 회의에 그거를 이렇게 서로 영- 연결해서 네. 이야기해 주는 것도 조금 놓치기 쉬운 네. 거라 이제 우리가 가족 회의라고 했을 땐 회의 구조를 갖춘다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좀 어떻게 그것이 저는 이제 저희도 막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가족 회의를 하지만 학생들이랑 네. 집에서는 또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고 네. 또 어떻게 형식으로 해야 될지 잘 막막하게 됐고 네. 이게 맞나 하면서도 네. 저희 늘 고쳐 나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실천하는데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것 네.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. 음. 그래야 아이들도 음. 자녀들도 벌써, 다음번에 네. 무슨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. 그 다음에 그때 안건은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하는 건 뭐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좀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도 아이들에게는 또 교육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잠시 이제 가족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쉬고 네. 한 다음 뒤에 또 가족 회의에서 꼭 부모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